지난 몇 년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와, 정말 드라마틱했죠.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2023년 초에 만약 용기를 내서 투자했다면, 수익률이 3000%가 넘었어요. 3000% 엄청나네요. 2024년 초만 해도 1060% 이상이었고, 심지어 작년 초, 그러니까 2025년 초에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싶을 때 들어갔어도 164% 넘게 벌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상승세였죠. 그러니까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음 팔란티어는 어디 없을까? 네, 맞아요. 다들 그걸 찾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C3.AI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C3.AI가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두 회사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C3.AI나 팔란티어 둘 다 정부기관 또 일반 기업 고객들한테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 골격은 유사하죠.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 네. 게다가 현재 C3.AI 시가총액이 한 25억 달러 수준인데 이게 팔란티어가 막 본격적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 2023년 초 시총보다도 작다는 점이 좀 흥미를 끌죠. 그래요? 팔란티어 초기보다도 작다? 네,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팔란티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잠재력 면에서는요. 규모 면에서는 확실히 그런 면이 있군요. 팔란티어의 아주 초기 모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C3.AI가 정말 그런 잠재력을 가졌는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그런 성공 스토리를 과연 쓸 수 있을지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C3.AI의 현재 상황부터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 진단이 중요하죠. 팔란티어가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동안 C3.AI 주가는 솔직히 말해서 매우 부진했습니다. 네, 맞아요. 주가만 보면 실망스러운 흐름이었죠. 2023년 초 그 AI 붐이 확 일면서 팔란티어랑 같이 잠깐 반짝 주목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뚜렷한 성과 없이 계속 내리막길이었죠. 네, 기대감이 좀 빨리 식었다고 할까요? 주가가 한때 사상 최고치 대기에서 90% 이상 폭락했고 현재 가격은 AI 경쟁이 막 본격화되기 전 몇 년 전 수준이랑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 버렸어요.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죠.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C3.AI가 내세우는 사업 모델 자체는 이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해요. 사업 모델 자체는 괜찮다. 네, 이론상으로는요. 다양한 산업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조업, 에너지, 금융 같은 곳에서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소위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미리 만들어진 AI 앱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 바로 꽂아서 쓴다. 네, 이걸 통해서 기업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돕겠다. 이게 목표죠.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요. 요즘 어느 기업이나 AI 도입해서 뭔가 해보려고 막 엄청 노력하는데 미리 만들어진 솔루션이 딱 있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바로 효과 볼 수 있을 테니 인기가 많아야 정상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그게 현재 C3.AI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다. 네, 이론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원하긴 하지만 각 기업의 데이터 구조나 기존 시스템 또 운영 방식 같은 게 너무 제각각이라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그렇죠. 뭔가 맞춤형 설정이나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게 C3.AI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초기부터 각 고객에게 아주 깊숙이 관여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강점을 보였던 것과는 좀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C3.AI는 자, 여기 레고 블럭 있으니 가져다 쓰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마다 설명서도 다르고 필요한 블럭 모양도 달라서 바로 조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게 실제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 어려움이. 네,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네. 7월 31일에 마감된 이 분기 매출이 7,03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7,03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로 전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8,720만 달러였거든요. 오, 줄었네요. 네, 1년 사이에 매출이 무려 19%나 감소한 겁니다. 19% 감소요. 지금처럼 아니, 전 세계가 AI에 열광하고 관련 기업들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시기에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정확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건 뭐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죠.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시장의 반응도 차가울 수밖에 없고요. 현재 주가는 투자자들이 C3다 AI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회사 자체의 실행 능력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현실성, 여기에 대한 물음표가 붙은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 와중에 C3.AI에 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리더십 교체가 있었죠. 네, 화사를 창업하고 쭉 이끌어왔던 기존 CEO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CEO로 임명되었죠. 스티븐 에이키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이 신임 CEO의 배경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배경이죠? 스티븐 에이키안은 2025년 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요. 미국 연방총무청, GSA라고 하죠.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여기서 청장 대행을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GSA, 연방총무청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GSA가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건물이나 자산을 관리하고 또 정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 산림을 총괄하는 그런 대규모 기관입니다. 와, 정보 조달과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의 책임자였다. 이게 C3AI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정부 계약 수주에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뭐 이런 걸까요? 그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네, 정부기관은 AI 솔루션의 매우 큰 잠재 고객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큰 손이죠. 네, GSA에서의 경험은 아무래도 그 복잡한 정부 조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공략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특히 뭐 국방이나 안보 관련 분야에서 AI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HP 안의 네트워크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의 경험이 실제 대규모 계약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아시다시피 정부 계약은 경쟁도 아주 치열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단순히 과거 경력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네요. 당연하죠. 오히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회사를 다시 성장 궤도로 올려놓고 또 바닥까지 떨어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이건 뭐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임무를 받은 셈인데요. 맞습니다. 기술 기업, 특히 C3AI처럼 한때 큰 기대를 받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턴어라운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쉽지 않죠? 네, 단순히 비용을 좀 줄이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에 다시 주목할 만한 어떤 기술적인 혁신이나 명확한 성장 전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비전이 필요하죠. 네, 신임 CEO가 과연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가 앞으로 C3.AI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정말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현재 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C3.AI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이 가치 평가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C3.AI의 가치 평가는 시장의 그 낮은 기대감을 아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는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PS 비율? 네, 이게 뭐냐면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에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매출 1달러당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 주식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네네. C3.AI는 현재 이 PS 비율이 약 6.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3배.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랑 비교하면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상당히 낮다. 네. 일반적으로 좀 성장성이 기대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매출 대비 10배에서 20배 혹은 뭐 그 이상에서 평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6.3배라는 것은 시장이 C3.AI의 미래 매출 성장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우리가 계속 비교하고 있는 팔란티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팔란티어는 얼만데요? 팔란티어는 현재 PS 비율이 무려 135배에 달합니다. 135배요? 잠깐만요. 6.3배 대 135배?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차인데요. 그렇죠. 같은 AI 솔루션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평가가 다르다는 건 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차이는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팔란티어의 그 135배라는 숫자는 시장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 유능한 AI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프리미어를 기꺼이 지불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반대로 C3.AI의 6.3배는 현재의 부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고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만약 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이요? 네. 만약 신임 CEO가 정말로 회사를 턴어라운드 시키고 다시 성장세를 만들어낸다면 현재의 이 낮은 밸류에이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주가 상승 여력, 즉 업사이드 포텐셜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처럼 들리네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정확합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C3.AI 앞에는 정말 험난한 길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술을 구축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초반 몇 년 동안 이미 경쟁에서 뒤처진 감이 있잖아요. 이걸 따라잡는다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미 시장에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WS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각자의 AI 플랫폼이랑 솔루션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또 특정 산업에 특화된 스타트업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경쟁이 정말 치열하군요. 네, C3AI가 이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강점을 증명하고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보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히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그 초기 컨셉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뭔가 더 확실한 기술적 차별점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 이런 걸 보여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분석가 키센 드루리 같은 경우는 C3AI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키센트루리는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잘 풀린다면 C3AI가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잘못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다. 네,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매출 감소라든지 핵심 경영진의 갑작스러운 교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플러그 앤 플레이 모델의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그가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이죠. 네. 그래서 그는 당장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최소한 몇 분기 동안은 신임 CEO 체제하에서 회사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냉정한 관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좀 지켜보자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정말 눈부신 성공 신화와는 달리 C3AI는 현재 매출 감소와 주가 부진이라는 아주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상황이 어렵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창업자 대신 새로운 CEO가 구원투수로 등판했고 그의 정부 관련 경력이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일말의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네, 약간의 희망이죠. 하지만 그 앞에는 회사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시장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죠. 현재 극도로 낮은 밸류에이션은 이러한 높은 위험을 반영하는 동시에 만약 기적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C3AI와 팔란티어의 사례는 단순히 두 기업의 주가 등락을 넘어서요, 현재 AI 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AI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죠.
특히 당신이 AI 관련 기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미 크게 성공한 팔란티어 외에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 C3 AI가 겪고 있는 도전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선 기업을 통해서 AI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또 기회를 동시에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당신에게 유용한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단순히 재무지표를 개선하거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 C3 AI가 시장에 우리도 팔란티어처럼 응용 AI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을 진정으로 증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적 혁신이나 전략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혹은 이미 팔란티어라는 강력한 선두주자가 자리를 잡은 시장에서 C3 AI 같은 후발주자가 미리 만들어진 솔루션이라는 접근 방식으로 의미 있는 틈새 시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